자, 안녕하세요. 압구정 로데오점 원장 제네입니다. 오늘 시술할 거는 숱이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으신데 원하시는 거는 사실 C컬이셨는데 너무 C컬 하시면 너무 부하하실 것 같아서 C컬과 S컬의 조화로운 느낌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분이 어떤 모질을 하셨는지. 전에는 최근에 하신 게 어떤 거세요? 최근에 한 게 검정색 염색. 왜 하신 거죠? 계속 그 전에는 갈색 같은 음, 염색을 많이 하다가 음. 조금 지겹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검정색. 어떻게? 자, 이분의 과거는 염색을 한번 하신 거예요. 어둡게 하신 건데, 다행히 탈색을 하신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모질을 보면, 숱이 정말 많으세요. 진짜 남들의 한 3배 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머리가 완전 바질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지금 트리트먼트 잘 안 하시죠? 네. 트리트먼트 잘 안 하신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귀찮아서. 보통 고객님들이 귀찮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모질의 조건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에서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이 탄력있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객님들 인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컬을 건다는 것보단 이분이 왜 머리가 이렇고 컬이 나왔을 때 약간 남들보다 더 탄력이 떨어진다는 건 고객님이 갖고 있는 성질이 약간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걸 정확히 명시시켜 드리고 그리고 시술에 들어가시는 게 절대 클레임이 없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먼저 이분은 지금 머리 자르신 지 얼마 되셨죠? 꽤 됐어요. 꽤 됐어요. 머리 자르는 제가 봐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고 라인도 하나도 안 맞고 층도 없으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숱이 많으신 분들은 층을 엄청 많이 내면 아시겠지만 나쁘다는 것보다는 위에 컬은 절대 S컬 넣으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컬하고 S컬의 조화로 하긴 할 건데 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층은 나게끔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이 갖고 있는 층과 볼륨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가다 보시면 돼요. 자, 두상을 보시면 먼저 이분은 옆에가 너무 튀어나와 있으세요. 이유는 머리를 저희가 자를 때 사이드에 층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시면 여기가 넓으시니까 이게 더 튀어 오르겠죠. 근데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머리가 왔으니까 층을 내서 머리를 잘라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분의 두상이 어떻고 모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볼륨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커트를 하시면서 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게 고객님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디자인에 대한 감성을 파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커트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의 층의 위치는 이 정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깨에서 약간 넘어갈 수 있게. 그러면 부하지도 않고 C컬 느낌만 나오면 살짝 뻗치는 느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층의 위치에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섹션을 3개밖에 타지 않아요. 언더, 미드, 오버만. 충분히 그걸로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하나씩 하면서 그걸 다 요리할 필요는 없고요. 자, 언더는 절대 층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항상 무게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더 쪽엔 층을 내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숱이 많다고 해서 저는 사실 언더는 질감으로 표현해서 약간 좀 쉐입을 더 주는 편이지 언더보다 층을 내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펌을 했을 때 안기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숱이 없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숱이 많은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집에 손질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한 4, 5cm 정도. 모델분이 길이를 많이 자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해서 그 정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정확히 딱 맞겠죠. 음. 어, U 라인을 자르는 방법은 많아요. 앞으로 당겨 자르는 방법도 있고요. 가운데 먼저 가이드를 설정해 놓고
반을 나눠서 45도 당겨서 자르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선생님들 편의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미들하고 오버를 나누겠습니다. 자, 미들은 항상 얘기하면 층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눈으로, 그러니까 시진으로 잘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가발은 두상이 동그랗기 때문에 다 가능한데 사람 머리는 아시겠지만 곱슬도 엄청 많고요. 지금 이분도 보시면 섹션을 턴데도 벌써 구불렁구불렁 하는 곱슬이 보이기 시작해요. 숱도 엄청 많으신 분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들어 자른 경우면 아마 쉐입이 엄청 막 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5도로 한번 잘라보고 그리고 시즈를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더 올려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이드 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부터 끌고 와서 언더 끝점과 연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섹션 양이 많죠. 그럼 위에 거를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자르셔야 더 정확하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서 한꺼번에 다 갖고 가시면 판넬을 잡을 때도 이렇게 울게 되세요. 그러면 다른 걸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2번 정도 나눠서 커트를 하신다고. 내려서 이제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층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느낌을 봤을 때 시작점이 너무 낮으면 조금만 더 들어서 자르시면 내가 원하는 시작점 위치가 정확히 떨어지겠죠. 이 정도. 미드의 시작점이 시작됐고 나머지는 다 연결해서 온도 베이스 치시면 됩니다. 온도 베이스로 사이드 베이스가 아니라. 자, 선생님들 제가 교육을 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베이스를 사이드 베이스와 온도 베이스를 머릿속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거를 정확히 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야. 느낌상. 그러시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머리가 다른 머리가 나와요. 자, 제가 온도 베이스 칠 거면 저는 항상 판넬을 잡고 섹션을 탄 상태에서 당긴 다음에 그 위를 한번 봐요. 살짝.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쪽이 판넬이 더 길어진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왼쪽 머리는. 그래서 한 번 더 눈으로 CG를 확인하고 그리고 커팅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숱이 많으면 위에 건 과감히 버리고요. 밑에 것만 그리고 갖고 와서 다시 반대로 커팅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자, 온도 베이스 당겨서 라인만 맞춰 자르면 치시면 되겠죠. 그러서 위에 걸 다시 갖고 와서 그 판넬 그대로 갖고 와서 커팅. 자, 마찬가지로 온도 베이스입니다. 커팅 그대로 갖고 와서 커팅. 자, 체킹을 하시려면 그냥 다 들어보시면 돼요. 그럼 잘 잘라 안 잘랐나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잘 자른 거는 두상에 따라 살짝 이렇게 둥그러실 거예요. 왼쪽 판넬이. 그러면 내가 온도 베이스 잘랐지만 내가 머리를 잘 잘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항상 자를 부분보다 가이드선을 많이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야 더 정확히 잘 보입니다. 근데 바쁘다고 아니면 뭐 손 빨리 하고 싶다고 그게 더 늦어요. 왜냐면 다시 또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를 부분보다 뒤에 가이드선을 더 많이 갖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자르기 편하실 거예요.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자를 부분보다 가이드선을 많이 갖고 와서 베이스는 눈으로 잡고 정확히 빗질을 한 다음에 커팅 그대로 갖고 와서 커팅. 자, 자를 부분보다 가이드를 많이 갖고 와서 커팅 그대로 커팅 이렇게.
자, 자를 부분보다 가이드를 많이 갖고 와서 온도 배수를 확인하시고 그대로 갖고 와서 커팅, 커팅. 자, 확인 방법은 들어서 베이스가 정확하면 둥글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베이스가 정확히 둥근 라인 정확히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원하는 층의 시작점은 시작됐고요. 자, 5번은 자, 탑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층을 내면 되겠다. 어느 정도 층을 내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만 커팅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층을 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랑 미드랑 연결만 하시면 되겠죠. 자, 사이드 5번은 무조건 사이드 베이스 당기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넘길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온도 베이스 치면 여기가 볼륨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사이드 베이스로 뒤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서 자, 미드를 찾으셔야 될 때 어딘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르면 좋을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 다 자르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미들과 오버와 삼각관계가 맞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온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이스를 그대로 갖고 오시고 커팅. 자, 온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자르는 건 아니에요. 화려하게 자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들어서 온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커팅.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볼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왼편도 이쪽으로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온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당겨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온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사실 저는 머리 자를 때 원래 이쪽이 다 자르는데 지금 사진상 영상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이 자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튀어나온 거 자르시고요. 마찬가지로 온더 사이드 튀어나온 거 보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더 미들 오버의 층이 정확히 잘렸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사이드로 갈게요. 두 상의 포인트에 따라 튀어나온 것 위에가 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는 이분이 숱이 많지 않으세요. 뒤에는 사실 엄청 많으신데 그래서 미들도 45도로 그냥 자를게요. 아까 뒤에 잘랐던 그 방법 그대로. 자, U자 라인을 건져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서 뒤쪽 사이드 베이스로 45도로 자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서 45도 마찬가지로 45도. 자, 체킹 방법 들어서 U자 라인 나와야 되게 살짝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은 말 그대로 뒤랑 연결을 하시면 돼요. 5번은 자, 가르마 이쪽이세요? 없으세요? 가르마 따로? 가르마 따로 없이 그냥 타시죠? 이분이 가르마가 따로 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뒤에 거 연결해서 가운데 라인을 잡고 자를게요. 자, 들어보시면 보이네요. 이 정도. 이게 다 뒤에 오버랑 연결하시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버는 무조건 사이드 베이스로 가시면 돼요. 뒤쪽으로. 앞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게 앞쪽으로 가시면 이 부분이 비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볼륨이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지만 베이스는 정확히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재밌는 건 오버의 교육생들 다 가리키면 다 오프더를 당겨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면 잘 생각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사이드 베이스를 친다고 하지만 오프로 당긴다는 건 그만큼 많이 본인이 손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손님 머리를 많이 파먹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뒤로 당겨서 안 자르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포인트를 갖고 내가 원하는 베이스가 온더 베이스인지 사이드 베이스인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자르면 앞쪽이 그만 잘리니까 뒤로 당겨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가서 당겨서 자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것만 커팅 마찬가지로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당겨서 쭉 당겨서 그 부분만 커팅 마찬가지로 자 두상은 이렇게 둥굽니다 위에가 그렇기 때문에 온도 베이스 이쪽이에요 사이드 베이스는 이렇게 하고 오프도는 이렇게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다 오프도로 당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자 온도 베이스에 사이드 베이스 당기시고 당겨서 튀어나온 거 커팅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 진행할게요 자 오른쪽 사이드 자 아까 그 선에 맞춰서 쭉 내려보시면 그 U자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달아도 가시면 되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당겨서 셋 이렇게 자르시면 정확한 U자 라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45도였죠 45도 당겨서 튀어나온 것만 커팅 튀어나온 것만 커팅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오버를 진행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분은 사실 가르마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딱 타시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래서 선을 뭐 왼쪽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운데 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한테 맞는 거지 모든 고객님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온더베 사이드 베이스 당기시고 쭉 당겨서 보이면 커팅. 자, 자를 부분보다 가이드 선을 많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온더베 사이드 베이스. 그래야 이렇게 정확히 보여요. 머리가. 이렇게. 자, 온더베 사이드 베이스 당기시고 정확히. 이렇게. 자,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당기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사이드 층이 정확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앞에 라인은 여쭤볼게요 고객님한테. 지금 이 고객님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의 라인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 기르신다고 해서 짧은 쪽에 기준을 맞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를 자르실 때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마 끝선에서 3cm에서 구렛나루 끝점까지 잡아와서 그걸 베이스를 처음에 맞춰요. 그러고 나서 끌어당기면서 자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쭉 당기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자, 보통 이렇게 뭐 당겨서 자르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머리를 내려서 빗을 잡고 당겨서 튀어나온 부분만 자릅니다. 이렇게 조금씩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천천히 잡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쭉 당겨와서 내가 들어갈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제가 원하는 C컬 형태가 나오겠죠. 뒤에는 가지고 오셔도 자를 게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은 또 마찬가지 3cm에서 고양이 끝점까지. 지금 앞머리 페이스 라인은 아직 잘 안 잡았어요. 좀 이따가 잡을 건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곱슬이라서 매직을 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잡을 거예요.
왜냐면 또 앞에는 또 곱슬 심하신 분은 또 안 맞을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다 쭉 당겨서 자 보이면 그 부분만 커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머리가 빈 거는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이분이 앞에를 이미 잘라놓은 상태라서 그쪽이 빈 거예요. 근데 뒤에 걸 끌어오면 그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찬가지로 커팅. 자, 다시 마찬가지로 뒤에 거 끌어올 수는 끌어오시고 당겼을 때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히 제가 원하는 C컬 형태의 웨이브가 나오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웹커트는 끝났어요. 웹커트는 끝났고 파마를 하고 연화가 끝난 다음에 드라이컷을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교육 중에 항상 얘기하지만 웹커트와 드라이커트의 차이점이 있어요. 웹커트는 이렇게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웹커트를 하시는 거고요. 드라이커트는 형태의 변화는 없고 다듬거나 약간 불필요한 걸 제거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가발로 염색을 엄청 많이 하시면 아시면 가발은 머리가 이뻐요. 그죠? 근데 사람 머리를 할 때 그 머리가 안 나. 이유가 뭐냐면 두상이 틀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질이 틀려요. 근데 그걸 잘 관가하고 쉬고 들어가셔야 돼. 그냥 똑같이 잘랐으니까 똑같이 해봐야지. 물론 그런 두상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 계시면 오케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두상 아시겠지만 옆에가 다 튀어나와 있어요. 이분처럼. 그리고 이쁜 두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이 좋은 거예요. 이쁜 두상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쁜 결을 보여드릴 수 있고 이쁜 커트를 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조금 더 착안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발 진단을 먼저 하면 아까 또 얘기 드렸지만 지금 엄청난 발수성이세요. 발수성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위험한 게 발수성의 연못입니다. 그리고 숱이 없는 분들. 근데 이분 다행히 반곱슬기가 좀 있으시고 모질이 그 얇은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굉장히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펌제는 건강모가 9, 손상모가 1이에요. 뿌리 쪽만. 그러시고 밑에는 거의 건강모가 2고 손상모가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그냥 원터치 한 번에 할 거예요. 한 번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모발이라서 위쪽을 먼저 건강모 들어가시고 바로 밑에 손상모를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대충 맞으면 뿌리 쪽이랑 밑에랑 정확히 시간 타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연화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뿌리 쪽을 먼저 빨리 바르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를 다 발랐고요. 바로 연결할 겁니다. 바로. 연화가 100%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환원 양을 계산이 다 끝난 상태라서 그냥 바로 끝에를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10분에서 15분 내에 보시면 연화가 다 나온다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 연화는 거의 100%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왜 한 번에 다 발랐을까요? 한 번에 발라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모지라서 한 번에 발랐던 거고요. 저는 열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열 처리 안 했죠. 열 처리 안 하고 그냥 자연으로 시간을 보신 건데, 열 처리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위에만 연화가 빨리 나온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열 처리보다는 그냥 자연으로 좀 천천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위에는 나왔는데 밑에가 안 나왔으면 차라리 그 약을 밑으로 내리시면 되세요. 그럼 이미 모지는 표피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럼 다시 덧방을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덧방도 치오 계열이냐, 뭐 아민 계열이냐, 뭐 여러 종류의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질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분은 어느 정도 머리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샴푸를 진행하고 와인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직이 하기 전인데 이제 약만 바로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윤기감이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머리가 되게 꾸덕꾸덕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머리에 먼지 피고 그 다음에 드라이 커트를 그리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매직으로 다 펴놓은 상태고요. 이제는 드라이 커트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커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원하는 층의 위치가 정확히 떨어졌고요.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언더와 미들의 층의 시작점이 제가 생각한 원하는 그 느낌 그냥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혹시나 이 반곱슬 분들은 머리가 흐름에 따라 또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체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먼저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잘랐던 그 방향을 그대로 잡아서 한번 다듬기를 하는 거죠. 굳이 이런 작업을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매직을 피면 사실 조금 더 틀려져요, 머리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웨커트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단 드라이 커트의 시간을 더 하는 게 우리가 머리를 할 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 기호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잘랐던 방향 그냥 그대로 들어서 올리시면 튀어나온 부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굳이 이렇게 자르실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반대로 반을 잡아서 내 앞쪽으로 끌어오시면 둥근 형태가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온도배에서 잘랐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보시면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것만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를 많이 자르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게 있으시면 그것만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잘 못 자른 게 아니라 매직을 하니까 안에 곱슬 부분이 튀어나와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1cm 내외로 다 잘리세요. 머리가 1cm 다 자르시고,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도 마찬가지겠죠? 들어오셔서 튀어나온 게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것만 절개를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웨커트에서 정확히 잘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매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유념하시면 돼요. 보통 외국 분들은 파마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파마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 곱슬이 더 많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것만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왼쪽 사이드가 완전 끝났고요. 자, 다시 백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반을 가져오셔서 자기 앞쪽으로 끌어오시면 튀어나온 부분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커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체킹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조금 더 깨끗한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데가 없으면 그냥 절개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내려오시고 자, 반대로 사이드 진행할게요. 이 정도 튀어나와 있네요. 이 정도만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꼭지점만 튀어나와 있으면 그것만 절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가르치다 보면 연결을 해야 되냐 그러는데 연결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두상이 다 틀리고 떨어지는 각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막 그거를 하나로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제가 원하는 사이드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앞에 페이스 라인을 볼게요. 페이스 라인은 자, 빗질에 빗을 손을 다 넣으셔서 이렇게 당기시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아까 한 대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전에 잘랐던 머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객 아까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나가는 걸로. 마찬가지로 길이를 많이 자르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들어서 튀어나온 부분 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절개. 그러면 제가 원하는 C컬 라인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앞머리 정리할게요. 앞머리 기르실 거죠? 앞머리 기르실 거라서 앞머리는 조금만 잡아서 자, 보시면 밑에 길이가 있죠? 그걸 자꾸 그냥 맞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분이 전에 잘랐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시면 앞에 살짝 층이 생기겠죠? 그것만 절개하시면 제가 원하는 층과 라인이 나올 겁니다. 이걸 연결하셔도 되고요. 연결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연결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앞에 라인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딩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분은 디지털 그냥 세팅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컬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흘러가는 CS 컬 정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올 다 대자로 말겠습니다. 중자도 필요 없고 올 다 대자로 말고 충분히 이분한테 잘 맞은 컨셉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올 대자로 말았어요. 온도는 사실 120도만 했고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머리가 건조해질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120도로 했고 좀 이따 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에는 한 바퀴 반 정도 말았고요. 밑에는 거의 한 바퀴 반 조금 더 말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형태가 나오면 S처럼 보일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층을 냈기 때문에 C컬이면 C가 섞이면 전체를 보면 S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모지는 아시겠지만 열을 오래 주는 것보다 열을 한 3분 정도 주고 좀 식혔다가 다시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머리가 마를 때까지 열을 계속 주시면 아마 머리가 엄청 건조해질 거예요. 딱딱해지고. 빵으로 비교하자면 바게트 빵과 식빵이 있거든요. 식빵은 부드럽고 소프트한데 바게트 빵은 딱딱한 그런 종류라 생각하시면 돼요. 밥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밥솥에 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 밥솥에 하냐에 따라서 밥맛이 틀려있지. 어차피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분 모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는 이분은 약간 압력밥솥처럼 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리 컬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세팅과 매직 작업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위에 볼륨이 너무 평평하세요. 그래서 위에 볼륨만 살릴 거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볼륨은요 필요한 부분만 살리는 거지 필요 없는 부분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볼륨을 살린다 다 살리시면 내가 원하는 볼륨보다 각이 더 죽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분은 두상을 만져보면 여기가 너무 튀어나오셨어요. 근데 여기 밑에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위에만 한 3, 4개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화를 했습니다. 중화는 그냥 안개 분무로 중화했고요. 안개 분무를 해도 충분히 뿌리를 잘 살 것 같고요. 컬도 잘 날 것 같으니까 위에서 한 5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컬이 잘 나왔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C 컬러가 S 컬이라고 했잖아요. 위에는 그냥 바로 C 컬 하나 나온 거고요. 밑에만 S 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수에 따라 약간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건 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부하지 않고 이분이 숱이 많지만 그래도 컬을 이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바퀴수 계산을 못하고 와인딩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끝나서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로또의 지름과 길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려면 한 끝점이 바퀴수가 들어가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손으로 많은 점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것만 잘 착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리 말려서 마무리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 말리고 있는데 숱이 많은 분들의 특징을 아시겠지만 잘 안 말리세요. 근데 그거를 항상 얘기하지만 디자이너가 어떻게 말리는지를 얘기를 해드려야 이분이 손질하기도 쉽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거의 다 나왔는데 제가 지금 거울을 보지 않아서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에 이분이 엄청 여기 아까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신 거고, 지금 보면 아직 좀 덜 된 건 쉐입이 앞에가 좀 더 무거워요. 근데 요 쉐입만 다시 잡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아까 가운데로 탔었는데 머리를 넘기다 보니까 살짝 이쪽으로 넘어오셨어요. 이게 여기 좀 더 무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감 처리해서 좀 더 쉐입을 좀 줘서 좀 더 가볍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는 S고 위에는 C컬 하나예요. 근데도 CS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고객님의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신대요. 이제 저는 이제 앞에 질감 처리만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 파마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가끔 사진을 갖고 와서 C컬, 뭐 S컬 섞어서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디자이너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팩트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라는 것보다 이분이 어디서 C컬이고 어디서부터 S컬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게 뭉치면 전체적으로 S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들었을 때 C컬과 S 조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고객님들도 집에서 손질할 때, 내가 머리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손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팁을 얘기해주면, 아까 제가 위에 자를 때 뭐라고 했어요? 어깨에 걸린다고 그랬죠? 딱 걸리니까 여기만 살짝 뻗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깨 닿는 부분이 하나의 형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버에 대해서 좀 더 팩트 있게 얘기를 하시면, 고객님도 내가 어디서 머리가 떨어지고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경력이 많으실수록 사실 롱이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숏이 더 쉽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롱이 정말 제일 어렵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젊은 분들이 아직 뭐 디자이너 연차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숏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연차수가 많으시면 롱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일은 더 형태를 더 자글자글하게 기초부터 1부터 10까지 다 나열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편하게 자르시면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좀 더 롱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위에 오버를 잘랐을 때 파마를 나면 여기서 걸쳐서 이렇게 C컬이 나오겠구나, 이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와 그냥 말았을 때 C컬이 나오는, 이거는 완전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르실 때 계산을 하시면서 자르시는 게 손님하고 할 때 더 유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CS 파마를 했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사실. 근데 그거는 그래도 고객님이 어떤 머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오늘 가장 중점적인 팩트고요. 그 팩트를 내일 오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디자이너니까, 그걸 잘 소화해서 디자이너분들이 손님하고 잘 또 매칭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